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전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낙하산 인사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32개 공기업과 58개 준정부기관의 임원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49명이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루빨리 끊어내야겠습니다. 10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에서 약돌 한우 축제를 비롯해서 잇따라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립니다. 잠시 후 신현국 문경시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동의 씨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바로 시작합니다. 오는 주말부터, 이번 주말이죠. 7일부터 문경에서 제12회 문경 약돌 한우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모두 사흘간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도 문경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신현국 문경시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현국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예, 오늘 예. 이렇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네네. 우리 시장님은 추석 연휴 우리 시민들과 뭐 비슷하게 보내시는지 아니면 좀 특별하게 보내시는지 지역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휴. 올해 뭐 기간도 길고 해가지고요. 그동안 못 찾아뵌 분들도 뵙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하고도 또 함께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1년 동안 또 바쁘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좀 휴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히 좀 휴식 시간을 좀 가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시장 취임하시고 가장 오래 쉰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또 쉬어줘야 또 열심히 또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네네네. 예, 문경 약돌 한우 축제 하면 이제 우리 지역민들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오는 네. 주말부터 7일부터 9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자, 먼저 문경 약돌 한우 축제 개요부터 좀 전해 주시죠. 예, 지금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문경 세제 일원에서
이제 축제 행사를 하는데요. 금년이 이제 12번째 맞습니다. 그래서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우리들이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또 뭐 문경세제가 관광지니까 가을 관광과 함께 이제 한우 맛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돌 한우가 이 육질도 좋고 맛도 좋은데 아직은 홍보가 덜 돼가지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약돌 한우를 앞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문경 약돌 한우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뭐 수도권이라든지 뭐 대도시에서 좀 많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장소를 문경 세제로 정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1주차장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아주 시기상으로도 딱 맞고 지금 문경세제 그쪽에 문경세제 주흘산 맞죠? 그 산 이름이. 그쪽에 단풍이 아직이죠? 지금은 아직은 단풍이 아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세제길도 좋고 여러 가지 풍광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어울려져 가지고 아주 뭐 약돌 한우 축제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를 함께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산행 한번 하시고 내려오셔서 문경 약돌 한우 맛도 보시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문경 약돌 한우 축제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기값이 비싸기 때문에 또 축제 기간에도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0%에서 33%까지 부위별로 조금 가격을 낮추어가지고 또 질이 좋은 또 우리 약돌 한우를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뭐 축제 기간에 뭐 유명 가수들도 부르지만은 또 체험 행사도 이번에 함께 해서 또 체험 행사 하는 과정에서 뭐 로데오 이런 행사 같은 거는 2분 이상 뭐 이렇게 버티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 선물도 준비돼 있어가지고 그 뭐 고기 판매 또 저렴한 고기 판매와 체험 행사 뭐 이렇게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우도 파시고 체험 행사도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유명 가수들의 공연까지 이번에 뭐 김희재, 박서진 뭐 이런 가수들 온다면서요?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축하 공연이 이게 언제 있는 겁니까? 그 개막식? 축하 개막된 날 그 7일 날 7일 저녁에 있고 뭐 저렴하게 한우 파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좀 구체적으로 아나운서님 오시면은 제가 그 무료로 쏘겠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이 저도 돈 내고 사 먹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고기 값이 얼마나 쌀지 요즘에 왜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100g에 뭐 10,000원 훌쩍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문경 약돌 한우. 저도 가격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 평소 가격보다 좀 저렴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한 3분의 1까지 할인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한 100g당 한 8,000원, 9,000원 정도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또 여기 얘기가 있네요. 제가 모르는데. 여기 그 현장에서 왜 직접 구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왜 한우 축제장 가면은. 그리고 무료 체험 행사, 무료 시식 행사도 무료 시식도 하루에 있고. 오전 오후에 한 번씩 그렇게 갔습니다. 뭐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맞추시면은 무료 시식 행사도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약돌 한우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 약돌이라는 게 이제 거정석이라는 돌인데 문경에서만 나른 돌인데요. 이 돌을 갈아가지고 사료에 한 5% 정도 첨가를 해서 이제 사육을 하면은 그 약돌의 이제 기능성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 미네랄도 많고 또 이 약돌이 또 약간의 그 뭐랄까 항생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더라도 이런 항생제 첨가 효과도 있어서 다양한 효과가 있어서 기능성 그런 뭐 이렇게 한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돌가루를 매겼다 해가지고 돌가루라 해서 뭐 이렇게 사료에 첨가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료에 한 5% 첨가하는 거니까요. 5% 기능성
이거 뭐 아주 뭐 미네랄 같은 게 아주 다량 함유되어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던데. 예. 이 거정석이라는 거 일명 이제 흔히 이제 약돌이라 불리는 거정석. 그렇습니다. 문경에만 이게 나는군요. 약돌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료를 먹여서 이제 그 한우를 우리가 이제 맛볼 수가 있는.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럼 그 이 약돌 한우, 이 약돌을 제대로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이거 어떻게 아냐? 근데 저희들이 이제 브랜드로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또 사료 관리도 해서 이 약돌 이제 등록된 그 농가에서 사육했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해수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문경시하고 문경축협을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꼼꼼히 이렇게 확인 작업도 다 거친 그런 한우를 약돌 한우로 공급한다는 거 우리 신영국 문경시장님이 보증을 하셨으니까요. 틀림없겠죠.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자, 이 문경 약돌 한우 축제 어떤 볼거리 또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아까 잠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제 뭐랄까, 아까 로데오 체험 행사라고 했는데, 그 흔들이거든요. 거기서 한 2분 이상 버틴다는 게 되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2분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품권 고기를 한 10만원권 이상 정도 되는 상품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시식 행사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세제 오면은 길 중에서도 또 전동차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차도 그거 이제 5,000원 하면은 이관문까지 운행을 하는데 길을 걷는 것도 멋있지만은 또 전동차를 타고 이렇게 세제길을 가시는 것도 멋있고요. 또 거기 바로 세제 또 요새 이게 모험 행사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좀 권장할 수 있는 거고 어떻든 무엇보다도 세제 지금 가을이 되면 조금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조금 단풍도 될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함께 축제와 여러 가지 자연의 풍광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경세제 전동차를 운행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관문까지 올라간다고요? 전동차를 타고? 이관문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도 다 구경을 하실 수 있는 너무 잘 됐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도 운행을 하는 건가요? 이 전동차? 그러니까 주말만 우리가 길 때문에 주말은 그 세트장까지만 운행하고 월화수목 금까지는 이제 이관문까지 다 하고 주말은 세트장까지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운행을 하고 주중에는 이관문까지도 전동차를 타고 올라가실 수가 있고 아까 그 로데오 체험 말씀하셨잖아요. 로데오가 우리가 아는 왜 소 타고 이렇게 버티는 소 타고 막 흔들면은 그거요. 중심이 흔들려서 이게 되게 2분 동안 버틸래 그러면은 되게 내공도 있어야 되고 이게 실제 소 타고 버티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흔들리는 기구를 타고 2분 버틸 시에는 10만 원 상당의 고기 상품권이 제공된다. 이거 혹시 시장에 해보셨어요? 이거? 저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고 기계가 고장날 것 같아서 못 해봤습니다. 왜 날씬하신데 왜? 그렇군요. 이 축제장에 가면 이제 약돌 한우 요리도 아까 그 시식 행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식도 하실 수 있고 물론 약돌 한우 구입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식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오후 한 번씩.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주 한 30% 정도의 가격 할인에 아주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구입도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약돌 한우 축제 말씀드렸고 또 다음 주 금요일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10월 13일입니다. 10월 13일, 14일, 15일 이렇게 3일 동안 가은 영화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거 좀 처음 듣거든요. 가은 영화제라는 게. 이게 가은 영화제라 해가지고 부산 영화제 이렇든 거창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가은 석탄박물관도 있고 또 에코월드라고 이게 놀이기구하고 이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가 옛날 또 사극 촬영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런 드라마 촬영과 겸해가지고 이
문화와 뭐 환경 이런 컨셉으로 한 장단편의 이런 영화를 이렇게 우리 선정해가지고 한 3일 동안에 한 20여 편을 무료 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처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우려도 있고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촬영장과 함께 또 에코월드라는 곳에서 일반 문화와 또 환경이라는 이런 전문 컨셉을 가지고 이런 장단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소가 두 곳인가 보네요. 가은 읍내도에서도 가은 하고. 읍내에 있는 에코월드라고 있습니다. 예. 가은 읍내에 있는 에코월드 여기서 이제 영화제 문경 가은 영화제라는 걸 이제 올해 처음 여시는 거네요. 예, 처음 시작을. 그렇군요. 예, 한 20여 편 이상. 네, 여기도 한번 시간 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경의 축제하면 뭐 문경 사과 축제 아니겠습니까? 문경 사과 축제도 역시 다음 주 주말부터 열리는군요. 이거는. 예,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이것도 세제 일원에서 우리가 열리게 되는데요. 문경은 이제 특히 가몽사과라고 당도가 높은 사과인데 이 축제는 특히 가몽축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문경은 가몽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아마 단풍도 되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피크 타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평소보다도 올해는 사과가 작황이 나빠가지고요. 가격이 엄청이 높습니다. 비싸서 저희들도 걱정인데 아직 가격은 결정되지 않습니다만은 시중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과 중에서도 이 감홍 사과라는 게 이게 굉장히 맛 좋은 사과죠. 예, 당도가 보통 사과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새는 이제 크고 좀 별로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맛은 아마 사과 중에 사과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과 중에 사과 바로 감홍 사과군요. 그리고 또 이제 유명 가수 공연도 역시 이날 그렇습니다. 이찬원, 정동원 뭐 이런 가수들이 그렇습니다. 역시 장소는 문경 세제에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정말 단풍놀이 삼아서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문경 사과 축제 10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거 좀 넉넉합니다. 29일까지 총 16일간 운영한다는 거. 자, 이렇게 문경 10월 참 바쁠 것 같습니다. 약돌 한우 축제로 시작해서 가은 영화제, 문경 사과 축제까지 이렇게 많이 열리는데요. 자, 10월 가족 나들이 문경은 꼭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금년에는 뭐 수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또 경북 북부 지역이 공통적으로 인구 감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북부 시군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난국을 극복하고 또 이번 여러 축제에 오셔가지고 또 우리 가을 단풍과 함께 문경에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정성껏 잘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현국 문경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24초 지나고 있네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자,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기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2023년에도 이런 반기술 파업, 특히 AI, 인공지능에 반대하는 파업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고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저는 사실 지금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이러한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 뉴스는 제가 접하지 못했거든요. 예. 오늘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반대, 반기술 파업. 이게 지금 어디서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 진보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기에 따라서 파업하고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현실이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계 최대 영화 산업 메이커인 미국 헐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에서요? 예. 이곳의 작가와 배우 양대 노동조합의 동시 파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제작사와 배급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핵심은 헐리우드의 판도를 급속히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AI 기술이기 때문에 AI 파업이란 말도 나옵니다. 네. 이 세계인의 꿈의 공장을 효율적인 기계와 로봇이 지배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직업 예술인들의 존엄과 권리를 전통적 방식으로 지켜줄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경론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한 설립 90년 됐고 16만여 명이 소속된 미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월 14일 자정에게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어요. 네. 6월 달부터 디즈니, 유니버설, 넷플릭스 등 영화 TV 제작자 연맹과 고용계약 협상을 벌여서 연방정부까지 개입해서 막판 중재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5월 할리우드의 또 다른 주요 노조인 작가조합이 파업 결정한 뒤 수만 명이 LA, 뉴욕 등에서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미 TV 프로그램과 영화 제작이 줄 스톱된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작가와 배우 조합이 동반 파업을 벌인 것은 마릴린 먼로가 참여하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배우 조합장을 지냈던 1960년 이후 63년 만이고요. 연 1,340억 달러, 우리 돈 한 170조 원 규모의 미국 영화 TV 시장이 이번 파업으로 인해 피해는 한 40억 달러, 5조 원이 넘을 거라고 추산되고 있거든요. 예.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이 파업까지 가게 된 핵심 문제는 바로 AI. 그러니까 AI가 헐리우드 장애인들의 영역을 빠르게 침식하고 있고 AI 윤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제가 확립될 때까지 이번 파업은 계속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영국도 이 AI 때문에 배우들 일자리 없어진다면서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미국, 그 중심에는 이제 할리우드, 그리고 영국까지도 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작가와 배우, 이 양대 노동조합이 제작사와 배급사들과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거군요. 당연히 제작사, 배급사들 입장에서는 AI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그렇죠. 값싸게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고, 작가 배우들은 안 된다. 전통적 방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 일자리 지켜야 된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 워낙 할리우드라는 곳의 영향력이 뭐 막강하고 여기에 오고 가는 자본 규모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꽤나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자, 이들이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과 성우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딥페이크, AI 인공지능 기술이 서로 다른 영상,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는 기술로 딥페이크를 얼마든지 재창조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AI 아바타 저작권이라는 개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톰 행크스나 톰 크루즈 같이 유명 배우들은 AI 아바타 저작권으로 막대한 저작권을 챙기게 됐는데 당사자 톰 크루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장 교통사고로 죽어도 계속 연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묘한 반응이에요. 예. 그리고 지난해 실어증으로 은퇴한 다이하드의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전성기 모습을 이용한 딥페이크 광고가 나왔거든요. 논란이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 많은 배우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도래하니까 앞으로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시위와 파업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네. 일부의 완전 톱스타들 같은 경우는 이제 AI 아바타 저작권이라는 걸로 뭐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일부는, 극히 네. 일부는. 하지만 대부분의 배우들, 작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자, 배우들은 뭐 그렇다 치고 뭐 작가라든지 스태프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작가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수개월에서 수년씩 걸려 쓰던 TV나 영화 대본, 이 생성형 AI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이게 순식간에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 감독 빌리 레이라는 사람이 쉽게 만든 대본은 쉽게 소비되고 쉽게 벌어질 것이다. 이제 영화 대부나 오즈의 마법사 같은 명작은 못 나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작가조합은 헐리우드 작가 11,500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데 가장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라고 자신들이. 예.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대본 작성과 수정 및 제작성을 금지하고 작가의 작업물을 AI 학습 훈련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조건이에요. 임금 협상안으로 내걸었어요. 예. 또 영화 TV 제작자 연합에 포함된 유니버설이라든지 디즈니, 넷플릭스 한 350여 개의 기업은 지금 파업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생방송은 이미 다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영화판 스태프들도 굉장히 위기인데 예를 들어서 80세 된 이 노배우 해리슨 포드, 인디아나 존스에서 AI 디에이징, 젊어 보이는 기술이에요. 40대 모습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참. 80대의 노인이 이 사람은 과거 숙련된 기술로 희소성을 인정받던 특수분장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시각효과, 음향효과, 예술가, 영상 편집 전문가 다 일자리에 잃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스태프들도 위기를 느껴서 다 뛰쳐나온 거죠. 작가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도 뭐 분장사라든지 뭐 효과, 예술가, 뭐 편집가들이 다 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 그렇습니다. 정말 참 예상을 했습니다만 AI가 나올 때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이렇게. 자, 영화계 노동자들 뭐 이렇게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자, 파업 중이라는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 자, 그리고 한편 미국의 그 자동차 노동조합도요, 빅3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해서 파업에 나섰다. 사상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나섰다는 소식인데 이것도 역시 AI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AI 인공지능 기술 때문인데요. 신기술에 의한 일자리 상실 우려가 파업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전기차 확산을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 자동차 3사의 무노조로 운영된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에 대해서도 기존 자동차 기업 수준 임금을 적용하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게 기계화되고 AI 기술로 다 자동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저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기차 산업이 형성되니까 막 이 노조에서 막 그냥 두지 않겠다 막 벼르고 있다는 거죠. 이 반기술 파업 등의 여파로 지난달 미 전역 사업장에서 파업 손실 규모가
뭐 23년 만에 가장 큰 것을 짓게 됐는데 아마 이 손실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전기차 이게 또 원인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기차 하면은 부속품도 확 줄어들고 생산 과정도 훨씬 단순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람의 손이 훨씬 덜 필요할 테고 다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내연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노동자들 다 일자리 잃는 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전문가들을 일자리 이직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지금 이 정도인데 앞으로 한 뭐 2, 3년 있으면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예. 자, 방송 시작할 때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던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거,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러다이트 운동 하면은 예전에 왜 세계사 시간에 좀 배웠던가 싶기도 하고, 영화를 봤던가 싶기도 하고 좀 가물가물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 19세기 초 증기기관이 나오니까 방직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됐거든요. 방직기. 직조 공정 대부분이 자동화가 됐어요. 이제 직조공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게 나름 전문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그 기계로 도입되니까 비숙련 노동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때 때마침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이건 이제 그 소규모 토지를 대규모 농장에 합병하는 뭐 법률적 절차라고 해요. 그때 그러면 농사짓던 농민들은 어떻게 되냐? 도시로 쫓겨와서 하청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잉여 노동자가 많아지는 거죠. 직조공들이 안 그래도 일자리 처우가 안 좋아졌는데 이 농민들까지 노동자를 다 몰리니까 일자리니 처우니 최악의 상태가 된 거죠. 일자리는 확 줄어들었는데 노동자들은 또 확 늘어나고. 확 늘어난 겁니다. 처우도 처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직조공들을 중심으로 이거 안 되겠다.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게릴라 부대가 기계를 파괴하고 공장주 위협하고 이게 산업혁명 기간 중 영국에서 일어나는 러다이트 운동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노동자들이 자본과에 저항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장기간에 걸쳐 투쟁한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에요. 뭐 이렇게 투쟁하니까 노동자들의 처우는 잠깐 개선됐지만 그렇다고 과학기술 발전하고 공장 자동화가 멈추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똑같네요. 이 AI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네요, 정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다 도태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러다이트 운동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 2년, 3, 4년은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시대의 흐름은 이 변화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뭐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자, 뭐 이렇게 참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지금 뭐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미 또 AI로 대체하기 좀 시작했습니다. 저희 지역 방송사 같은 데도 뭐 날씨 같은 거를 또 AI로 한다든지 그런 곳이 이제 한두 군데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고. 시사평론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저 시사평론가로서는 좀 위기의식이 좀 있으십니까?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생성형 AI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성형 AI한테 물어보면 그럴듯한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답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생성형 AI한테 몇 가지 물어보니까 오답을 내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치고 기도 했습니다. 해보셨군요. 네, 저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챗 GPT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오답이 많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항상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조금 질문을 건너뛰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엄청난 지능을 가진 컴퓨터. 자, 우리 인간의 직업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도 의견이 나누긴 하는데요. 솔직히 해서 업무 형태가 바뀌는 거지 직업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뭐 AI로 인한 변화도 마찬가지다라는 입장도 있고 또 그래도 뭐 100명 10명이나 100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한다는 점이 어찌됐든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전문직보다는 저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타격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둘 다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동전의 앞뒷면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알 수 없어요 지금. 예, 어떻게 앞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이거 가지고 예측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긴 했어요. 뭐 행정이든 법이든 뭐 다 바뀐다. 경영, 재무 다 바뀐다. 뭐 이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일부는 또 그렇게 예측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기계가 사람의 직업을 빼앗는다는 차원에서 이제 19세기 초나 지금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워낙 당황스러운 시대가 오니까 러자이트 운동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럼 이거 AI 기술 비판하면 19세기 러자이트 운동가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언젠가 대체될 노동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적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AI 윤리 필요합니다. 네. 예. 누구나 다 기계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기존의 노동자들의 안전한 존속, 이동을 돕는 것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AI 윤리는 이 노동 윤리와 떼어낼 수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헐리우드에서 파업이 벌어지는 상황 살펴봤고요. AI 윤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